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열린 임명식은 이례적으로 TV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도 전해졌는데요. 자, 지금부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결해서 청와대 이야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예, 보도를 반갑습니다. 종합해 보니까 대통령이 그 네. 임명과 지명 철회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네, 당시 상황을 좀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난 주말 동안 그 전에 이제 금요일에 저희가 순방에서 돌아왔잖아요. 네, 네, 네. 그 순방지에서도 순방 일정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이제 한국 소식들을 끊이지 않고 볼 수밖에 네, 없었는데 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부터 머릿속이 되게 복잡했거든요. 네, 네. 언제 발표를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정말 안갯 속이었고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이제 참모들 모아서 같이 이제 토의를 하셨고, 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길을 가겠다라는 말씀은 일절 없으셨고요. 네.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은 준비를 하라고 하셔서 철회 부분 그리고 임명 부분까지도 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예.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주셨죠. 아, 오늘 그래요? 발표하자 이렇게. 예. 그러면 이 이제 그 최종 결정을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당부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그날 어제죠. 어제 아침 분위기는 굉장히 좀 무거웠습니다. 네. 저희들도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오늘 발표하실까 굉장히 걱정과 궁금증들이 많았는데 네. 오늘 발표합시다 하시는 대통령의 말씀 안에서의 그 느껴지는 묵직함이 상당했고요. 네. 임명에 대한 이유는 제가 직접 얘기하겠으니 음. 발표만 해주십시오. 딱 그 말씀만 그래요? 하셨었어요. 예. 지금 대국민 메시지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다 손보다시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변인님? 거의 그렇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대부분의 연설들은 대통령께서 손을 다 보시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네네. 근데 이번 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부분들이 대통령의 생각과 의중, 워딩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대통령의 말 그대로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안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통 임명장 수여식 있고 난 다음에 뭐 차담회, 네. 그러니까 잠깐 이제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네네. 어제 그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에게 특별히 당부한 내용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자리에서는 이제 다른 장관님들도 계셨기 때문에 네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당부 말씀을 다 주셨고 네. 다만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앞서 저쪽 방에서 길게 얘기를 했지요 하면서 이제 넘어가셨습니다. 그럼 임명장 수여식 전에 그럼 문재인 네. 대통령이 조국 장관하고 따로 이야기를 나눈 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대국민으로 대국민 했던 그 메시지? 메시지 안에 예. 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앞으로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국 장관에게 주는 하나의 이제 메시지인 거죠. 예. 그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대국민 메시지를 대통령이 거의 다 손보다시피 했다고도 이제 전해 주셨는데 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이 문장입니다. 좀 읽어드리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예. 바로 이제 그 언론도 가장 주목하는 게 바로 이 문장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인사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대변인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인사 검증 기준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 이제 7대 기준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것들조차도 이제 법에 위반되는 그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았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명확하게 위법 사실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의 검증이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한 달 동안 그 나왔던
그 뉴스 건만 하더라도 수십만 건이 되거든요. 예. 그만큼 혹독하게 언론의 검증을 거쳤고 무엇보다 기자간담회를 또 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네네네.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정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역대 이렇게 많은 눈과 귀가 쏠려 있었던 때가 없었을 정도인데 네. 그렇게 많은 것들이 검증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검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법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네. 더 고민스러우셨던 거죠. 의혹은 넘쳐나는데 명백한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앞으로도 예. 의혹이 많아지면 그 사람을 또 임명할 수 없는 선례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그 성정과 성향은 굉장히 원리원칙주의자이시거든요. 네네.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네. 이것도 역시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의혹과 또 국민들의 여론들은 굉장히 분분했지만 원칙에 입각해야 된다라는 걸 끝까지 견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근데 좀 좀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 게 의혹 확인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 확인의 기준선이 네. 예를 들어서 그럼 검찰 수사 결과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없는 거고요. 네. 저희도 찾아봤지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다면 글쎄요, 이제 검찰에서 명백하게 또 엄중하게 조사를 할 테이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 말고요. 예. 본인 이외의 가족, 예를 들어서 배우자라든지 검찰 수사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 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이 됐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지금은 가정을 근거로 답을 드릴 수는 네네. 좀 없을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다만 네. 검찰이 과연 조국 후보자가 이젠 장관이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데 네네네. 엄정한 수사 의지를 지금까지 행동으로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사안으로 충분하게 작동이 가능하리란 생각이 들고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모든 신문이 도배되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언제까지나 계속 그것으로 끌고만 갈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락을 시켜야 되고 시기도 다가왔고 네. 그래서 일단 임명은 진행을 한 것이고요. 네. 수사는 또 별개로 그대로 또 작동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찰은 검찰 일, 또 장관은 장관 일을 하는 게 네. 오히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된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서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이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법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네.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뜻으로 네.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중요한 포인트이죠. 예. 네, 그래서 어제 조국 장관도 취임식에서 분명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네네네. 그것을 이뤄내는 것이 일일 것이다, 완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물론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조국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은 시작이 됐고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과연 얼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저희도 같이 좀 지켜봐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좀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국 예. 후보자 시절에 청와대 청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임명 네. 청원도 있었고 임명 반대 청원도 있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청와대가 이제 답을 내렸다고 봐도 될 것 같으니까 논외로 치고요. 네, 이거 외에 청원이 또 하나 있었던 게 기밀 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가 있고 예, 예. 청원이 동의가 44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이제 청와대 네. 기준에 따르면 20만 명을 돌파하면은 이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답변할 건지 혹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청원 마감일이 9월 27일입니다. 네. 그래서 마감 시간은 아직은 좀 더 남아 있고 예. 그로부터 한 달 후에까지가 답변 기일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10월 26일까지가 이제 기일 마감일인데 네. 그 전에도 보통은 답변을 해왔던 때도 있고 마감일을 이제 끝까지 채웠던 적도 있는데 네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 세웠는데요. 예. 시간이 아직 좀 더 남아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든 이제 답변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마감을 그럴 만약에 것 넘어서게 같습니다. 된다면 예예.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밀 누설죄를 범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의혹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신가요?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요. 지금 제가 뭐라고 답드리긴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그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